고군분투. 살기 위해 바다를 건넜건만 돌아오는 것은 비난뿐이로다. 옛날 IMF 때 기억나세요? 국민들이 과소비해서 나라가 망했다. 물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그 이후에 생긴 것이긴 하지만요. 여하튼 2025년 지금은 어떻죠? 환율 오적이니 지금의 고환율이 서학개미 탓이라니 2030 청년층이 미국 주식을 사는 이유가 그저 쿨해서라니 레퍼토리가 변하지 않는 것 같네요. 제가 직전에 업로드한 영상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까 보다 내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참 속 편한 소리 한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라고 댓글 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속이 편할 리가 없죠. 내 돈 지키려고 미국 갔더니 고환율 주범 취급받고 국장에 남았더니 계좌가 녹아내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화가 안 나면 그게 부처님이고 예수님이죠. 물론 해당 댓글을 다신 분은 차단했습니다. 제가 멘탈이 쿠쿠다스라서요. 다른 곳에서는 행복하시길. 그런데요, 잠시만 심호흡 한번 하시고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감정을 살짝 덜어낸 뒤 그래서 내 계좌는 누가 지켜줄까요? 자, 우선 이 대본을 쓰고 있는 2025년 11월 현재 한국인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약 1760억 달러, 하나로 약 258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와, 258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 시총의 거의 40%예요. 그리고 금액보다 더 놀라운 건 미국 주식의 투자 금액 증가 속도입니다. 10년 사이에 30배 정도가 늘었다고 하네요. 여하튼 이렇게 많은 사람 속 뒤집어지게 만들어놨으니 안팎으로 안 시끄러운 게 이상하죠. 세옹지마. 국장이 천하제일이 되니 시장의 변덕은 끝이 없도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저 역시 저만의 소신이 있긴 합니다만 이 주식판에서는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네 편이니 내 편이니 하는 것보다 위아래 양봉 음봉이 제 개인의 삶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사는 천박한 놈이라서요. 완전히 개인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의 생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환율 상승의 근거가 진짜 서약개미 탓인지 아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실관계나 정치적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똑똑하신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수없이 많이 설명하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관련해서 정치적으로는 소통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의견은 칼차단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학고 유튜버의 특권 아니겠어요? 자, 우선 2024년 9월 작년에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이 있었는데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금투세를 도입하냐 마냐에 대해 시장이 한참 뜨거웠을 때입니다. 이때 유튜브며 블로그며 전부 이 이슈에 대해서 후끈후끈 할 때였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금투세 관련 토론이 시행됐는데요. 이때 안 그래도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들이부은 한 의원의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주식하는 분들은 평생 못 잊을 멘트일 거예요. 국내 증시가 그렇게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해당 토론을 다 지켜본 당사자로서 전후 사정을 다 들으면 뉘앙스가 살짝 다르긴 한데 말이라는 건 대상과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파급력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때 한참 인버스도 국장이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는 조롱이 완전 극에 치달을 때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 코스피 주가 지수를 한번 볼까요? 2024년 9월 코스피 지수가 약 2,500이었네요. 당시 국내 주식시장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완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년 내내 하락이 이어진 2022년 저점부터 2024년 10월까지 코스피 상승률은 약 18%, 같은 기간 나스닥은 77%가 상승했으니까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그 뒤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볼게요. 그 후로 몇 달을 더 지지부진하더니 2025년엔 코스피가 전세계 주요국 증시 상승률 1위를 기록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 주가가 올랐지, 그러니 내 편 또는 너희 편이 잘했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전후 관계를 뒤바꿔서 깨어있는 국민이 이렇게 많아서 금투세 폐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흘러갈 거였는데 호들갑이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당시 저도 금투세 반대 청원 동의도 하고 주변에도 전파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시장에 요번처럼 뜨거운 이슈가 던져지면 손해를 보는 건 언제나 항상 개인 투자자라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투자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2030 세대들이 주식시장에 역사상 최대로 가득 들어와 있는 지금이니까요. 실제로 제 주위 개인 투자자들은 2024년 당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국내나 지수 차트 길게 펼쳐보시면 최고점을 뚫고 우상향했으니 이런 시장에 누가 돈 잃냐 하는 생각이 드시지만 어느 정도 투자 경력이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계열을 조금만 길게 늘어뜨리면요, 이 바닥에서 꾸준히 돈 버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 경력이 엄청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주식으로 꾸준히 돈을 벌게 되기까지는 더욱 미천하고요. 그럼에도 이 주식시장에서는 요 정도만 돼도 오래된 겁니다. 그만큼 이 바닥은 고인물들이 남아있기가 힘든 곳이에요. 고일만 하면 다 쓸려 나가거든요. 당시 시간으로 돌아가서 가상의 스토리를 한번 짜봅시다. 2024년 9월 국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던 나는 연일 매스컴에서 부정적인 기사만 나오고 내 계좌는 파란색만 보이는데 옆집에서는 매일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가고 싶죠. 그래서 전부 잘라내고 갈아타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요? 제 영상에서 종종 말씀드리듯이 주식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처음부터 고레버리지 상품이나 이를 모를 잡주 잘 사지 않아요. 처음엔 당연히 우리가 누구나 아는 대형주 위주로 샀겠죠. 그런데 시장에 늦게 들어온 만큼 조급함도 생길 것이고 또 논리가 전혀 다른 국장에서 살다 보니 이 정도 상승이 있었으면 하락이 올 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갈아타게 됩니다. 더 변동성이 큰 종목들 혹은 그저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요.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남들 다 웃고 있는 시장에서도 혼자만 독박 쓰는 경우 그냥 흔한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이거. 동병상련. 너 또한 떨고 있음을 알기에 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도다. 당연히 한 명의 투자자, 국민으로서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큰 물줄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소중한 내 돈에 감정을 태우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돈은 여러분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아주 철저하게요. 그리고 정치나 언론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탑 클래스 선수고요. 사람은 상황에 굉장히 쉽게 지배되는 동물입니다. 설령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도 주위가 전부 한 목소리를 내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스피커들이 공포, 우려, 짜증, 분노의 감정들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제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만의 개똥 철학이 하나 있는데요. 올라갈 때는 올라갈 이유가 붙고 내려갈 때는 내려갈 이유가 붙는데 그 이유의 크기는 언론이 강도와 빈도를 조절하여 정함.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서는 유튜브 및 각 SNS의 인플루언서들도 각각의 언론 역할을 하는 바람에 더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뜬금없지만 제 군대 경험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군 시절 유독 저를 괴롭히던 선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주 무섭기만 한 선임이 아니라 깐족깐족 진짜 얄미운 선임이요. 그런데 혹한기 훈련을 끝내고 돌아오는 야간 행군 시간이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춥고 발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그런데 그 선임이 행군하는 내내 제 뒤에 붙어서 깐족거리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뒤에서 제 군장을 손으로 잡고 계속 걷는 겁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굉장히 무거워요. 완전 군장을 맨 상태에서 체력이 다 떨어져 가니 말이죠. 진짜 인내심의 줄이 끊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명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하극상이고 뭐고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순간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와 신기하게도 마음속의 분노, 짜증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였냐면 바로 그 선임의 헥헥대는 숨소리였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저 자식도 힘들구나. 제가 변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힘든데 쟤도 힘들구나를 느끼는 순간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졌어요. 끊어질 듯한 허리도 다 터져버린 발바닥의 물집도 말이죠. 사람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동물입니다. 내가 주식 투자나 재테크를 하면서 개인의 문제로 인한 이슈가 아니라면 이 허들은 나만의 허들이 아니게 돼요. 즉 내가 힘들면 내 옆에 다른 사람들도 힘들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힘듦을 죽겠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봐야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요. 같이 뒤처질 뿐입니다. 또는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내가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당장에 있지 않은 이상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것과 답이 없다, 끝났다 라는 다수의 분노와 좌절에 참여하는 것은 나 개인의 발전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 나름의 평생에서 배운 답이에요. 약육강식. 그대가 공포에 질려 던진 주식. 이제 나의 달콤한 먹이가 되리라. 그러면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굉장히 간단명료해집니다. 이런 때 그냥 내 주변보다 딱 한 발만 앞으로 나서면 돼요. 그러면 삶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즉 자신이 걷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첫 번째, 미국 지수를 적립식으로 사 모으는 사자에 투자를 합니다. 아니 그냥 계속 합니다. 시장에 노이즈고 나발이고 제게 영향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별 관심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 무엇보다 심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금액대 안에서 매수 금액을 어쩔 땐 조금 늘리고 줄이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 제 메인은 사실 판다입니다. 주가가 박살나서 남들이 다 도망갈 때 공포 속으로 한 발 내딛는 거죠. 그랬다가 남들이 환호하면 그때 팝니다. 물론 초보자분들께는 자산 대부분은 적립식으로 하시고 시나리오 매매는 소액으로만 해라
라고 말씀드리지만 저의 경우에는 쥐꼬리만 하긴 해도 저만의 성과가 누적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마켓 타이밍을 노리는 판다의 매매라고 하니까 막 엄청 현란하고 빠르게 분봉, 심지어는 틱봉까지 보며 사고 파는 스캘핑 같은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 사이클은 깁니다. 그 대신 그만큼의 확신이 생길 때만 베팅을 하죠. 어떨 때? 올해 4월 같은 때요. 그럼 뭘 사요? 그럴 때 지수를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익숙해지고 자신만의 성과가 나면 이제 이 기준을 개별 주식에게 접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은 아쉽던 빈도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뭐가 되어야 하죠?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라는 말로 모든 걸 퉁치려고 하는데 말장난스럽긴 하지만 나름의 예측을 하지 않으면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금 비중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쥐고 있는 현금 혹은 원화든 달러든 채권이든 뭐든 자신이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무언가가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대응이고 대비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신이라는 말처럼 주식시장에서 위험한 것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와 반대로 또 자신만의 확신 없이는 꾸준히 생존해 나가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죠. 이럴 땐 이게 맞고 저럴 땐 저게 맞거든요. 그러니 자신만의 기준, 확신이 있으시다면 공포에 잠기지 마시고 분노에 물들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시고 하던 걸 하세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되신다면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당신의 분노와 공포를 반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용하기 쉬운 먹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너무 잔인한 말 같나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당신의 공포와 조급함을 먹고 사는 놈 중 하나니까요.